동량에서 우리 플러스 기호는 괄호를 사실 치나 마나 있으나 마나, 그래서 여기는 괄호는 없어도 사실 상관이 없다, 무방하다. 근데 밑에 있는 마이너스는 이거 괄호 없애줄 때 분배를 해줘야 되지. 그것만 조심하면 되죠. 그래서 아래 거는 해봅시다. 이거 2도 분배하면은 4x 마이너스 2y 되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분배하면은 다 부호 반대로 바뀌고, 여기서 동량은 x끼리 동량이 이렇게 계산하면 3x, 또 y끼리 계산하면은 플러스 y 이렇게 되겠지. 따로 크게 어려운 건 없죠. 플러스는 그냥 괄호를 없이 무시하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위에 거는 계산할 때는 이 괄호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그냥 여기는 2x랑 여기는 x를 더해서 3x, 또 여기는 3y랑 마이너스 y를 계산한 2y 써주면 되겠지. 괜찮지? 동량 계산도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배워야 될 표현인데 미리 지금 연습을 하는 거니까 같이 봅시다. 자, 사실 우리가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쓰는 방법은 여태까지 거의 뭐를 썼냐면 이런 식으로 정리했지. 4x 세제곱 2x 제곱 5x 플러스 4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죠. 이게 어떻게 정리한 거냐면은 보기 좋게 높은 차수부터 낮은 차수로 순서대로 정리한 거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정리한 사람 없지. 얘를 이렇게 거꾸로 2차를 먼저 쓴 다음에 1차를 나중에 쓰고 이렇게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정리를 할 때부터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 아무 말이 없어도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이게 사실 높은 차수부터 낮은 차수로 내림차순 정리를 한 거예요. 내림차순 정리를 했다. 이름이 있었어요. 정리하는 방법이 사실 이름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뭐 우리가 이름을 붙이진 않았거든. 왜 이름이 내림차순이냐면은 높은 거부터 낮은 걸로 차수가 내려가는 방법으로 정리를 했다 해서 내림차순이라고 불러요. 그럼 반대도 있겠죠? 올라가는 차순. 거꾸로 이렇게 4, 5x, 2x 제곱, 그리고 마지막을 4x 세제곱이라고 점점 높은 차수로 낮은 차수에서 올라가는 방법이 오름차순이에요. 이게 오름차순이다. 크게 어렵진 않지. 근데 여기서 정리를 할 때 앞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자가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문자를 보면은 x도 문자지 y도 문자지. 근데 우리는 어떤 문자로 정리하는지는 문제에서 지정을 해줬어요. x라는 것을 문자로 취급해달라는 거야. x를 문자 취급해달라. 그럼 y는 문자가 아닌가요? 문자가 아니에요. y는 그냥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y는 마치 숫자야. 1, 2, 3, 4 같은 숫자야. 차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 x의 입장에서 바라봅시다. x의 입장에서 너는 몇 차냐면 1차겠지. y는 신경 쓰지 않는 거야. x의 입장에서는 2차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y는 숫자니까 이건 0차야. x가 없으니까. 너는 1차고 너도 0차죠. x가 없죠. 너도 x 하나 있으니까 1차, 너도 x 없으니까 0차야. 근데 우린 지금 오름차순 정리를 할 거야. 그럼 오름차순이면은 차수가 올라가는 방법으로 쓸 거니까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건 0차죠. 그 다음 써야 되는 거는 1차고, 그 다음 못 쓴다면은 2차까지 써야겠지. 차수를 올라가는 순서대로. 근데 지금 2차는 딱 하나 있어요. 보면 얘 있죠, 얘. 그럼 너는 마이너스 2x 제곱은 그냥 너 혼자 써주면 된다. 2차 제일 높으니까. 그럼 이제 2차는 썼다. 그럼 이제 0차 상수.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아, 그럼 얘는 차례대로 상수니까 플러스인가? 플러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게 지금 오름차순을 쓰는 거야. 0차 썼죠? 이제 1차 쓸 차례야. 그럼 1차는 x가 하나 있는 거거든. x가 하나 있는 게 누구냐? 얘, xy. 또 x가 하나 있는 거, 얘. 마이너스 x, y제곱. 또 마이너스 2xy가 x가 하나씩 있죠. 아, 그럼 얘는 x가 하나씩 있으니 x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지? 그럼 x로 묶어주면은 앞에는 여기 y 남지. 그리고 x로 묶어주면은 얘는 y제곱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y제곱. 또 여기 x로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2y가 남겠지. 이렇게. 그럼 묶다 보니까 사실 동류항이 있었네. 누구? y랑 마이너스 2y는 동류항이니까 계산이 되네. 아, 그러니까 얘는 한 번에 마이너스 y라고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답을 쓰면 요게 오름차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x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야. x가 하나 있는 것은 1차고 x가 두 개 있는 건 2차고 x가 없는 건 상수다. 근데 이렇게 괄호를 치는 건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해주는 거고요. 사실 괄호를 안 쳐도 답은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보기 좋잖아, 정리할 때.
자, 그럼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해봅시다. 자, 이번엔 누구를 문자 취급하냐? y를 문자 취급하는 거야. 너만 문자야. y만 문자야. 그리고 얘는 또 무슨 차순이냐면 내림차순이야. 그 이제 y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x는 문자 아니라고 했죠. 그럼 얘는 1차지. 그럼 넌 2차가 아니지. 0차지. y가 문자니까 x는 문자 아니죠 지금. 그럼 너는 3차, 너는 2차, 너도 2차, 너는 1차, 얘는 0차. 자, 그럼 오름차수니까 높은 거 순서대로 쓸 거예요. 얘는 제일 높으니까 3차를 써야 돼. 3차 제일 높은 거 딱 하나 있어요. 얘 3y 세제곱. 그 다음에 이제 2차 쓸 차례지. 자, 2차는 누구 있냐? 얘. 그리고 얘. 이렇게 두 개가 2차네. 그럼 2차니까 이건 y제곱으로 묶어줘야겠죠. 2차. 그럼 y제곱으로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x. 또 y제곱으로 묶었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묶은 거야, 묶은 거. y제곱으로 묶었어. 됐어. 2차도 끝났어. 3차도 끝났고. 이제 1차 할 차례네. 1차는 xy 하나 있고요. 또 마이너스 2xy 두 개 있네요. 자, 그럼 1차니까 얘는 y로 묶어줘야지. 자, y로 묶었어. 얘는 1차야. 그럼 y로 묶으면은 앞엔 x 남고, 얘도 y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2x 남네. 뭐야, 이거 사실 동량이었잖아 둘이. 아,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x. 이렇게. 자, 이제 그럼 마지막 0차는 얘 하나, 또 얘 둘. 이렇게 두 개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0차는 마이너스 2x 제곱이랑 플러스 1. 이게 0차다. 이게 오름차순. 아니, 내림차순이지. 내림차순 정리한 거야. 내려가는 차수다. 한 번만 더 연습해볼까, 밑에? 이건 하나밖에 없네, 연습이. 뭐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어쨌든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울 거니까 뭐 이런 게 있다 알고 있으면 돼요. 뭐 나머지 전개는 뭐 제가 특별하게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은데 뭐 하나만 해볼까? 47번만 한번 해봅시다. 이거 계산할 때는 당연한 얘기지만 a를 여기다 먼저 대입하고 x를 여기다가 대입하고, 아니 b를 여기다가 대입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겠지, 그치? 대입을 먼저 하지 맙시다. 얘를 먼저 정리하는 거야. 정리 어렵지 않아요. a는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 2는 분배해서 마이너스 2x 그리고 플러스 2b는 2a라고 정리 먼저 해두고요. 어쨌든 우리는 x를 지금 구할 거니까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2b를 이항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항하는 거. 그럼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2x는 2a는 가만히 있었고 a 넘어왔고 2b 넘어갈 거고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x는 동량이죠. a 마이너스 2b 이렇게 됐다. 아,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x는 이거 마이너스 2로 양변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건 약분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b가 내가 구하고 싶은 x다. 근데 그거는 이제 계산을 해줘야지. a에서 2b 뺀 걸 계산해 주려면 a는 저기 그대로 있죠. 2x 세제곱 6x 마이너스 4는 a인데 빼기 2b를 하려면 얘에다가 마이너스 2를 분배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2b니까. 그럼 분배하면은 마이너스 2x 세제곱 또 플러스 2x 제곱 또 플러스 8 됐다. 그리고 한 번에 마이너스 2가 분모에 생기면 되겠다. 자, 이제 동량 계산 좀 해줍시다. 동량 계산하면은 얘는 없어지고 x제곱은 하나밖에 없네요. 2x제곱. 그리고 x는 하나밖에 없네요. 6x. 그리고 상수는 계산하니까 플러스 4네. 얘를 2로 나눠주면 된다. 그럼 다 약분되네요. 이렇게. 약분할 때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 이런 거 있죠. 2분의 4x제곱 플러스 5라는 분수가 있다 했을 때 이거를 아직 이렇게 약분하면 안 됩니다. 그쵸? 이거 약분하면 안 되지. 왜? 얘 5가 약분이 안 되잖아. 그쵸? 다 약분할 수 있을 때 약분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약분한 겁니다. 전부 다 2로 약분이 되니까 약분한 거야. 이거 약분하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이거 2x제곱 플러스 5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정약분을 하고 싶으면 따로 쓰세요. 따로. 2분의 4x제곱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쓰고 약분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서 얘를 약분해. 뭐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약분할 거면 이렇게 하라고. 다 되면 지금처럼 다 그냥 하면 되는데 일부만 약분이 될 때는 따로따로 부분분수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약분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그냥 이대로 써도 되는데 약분을 정말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간단한 전개는 할 수 있겠지. 이거 그냥 분배만 하면 되니까 이거 넘어갈게. 전개는
지금 내가 얘기한 그게 나왔네. 이제 나눗셈 뒤쪽에 있는 51번 보세요. 조심하라고 한 얘기가 요런 문제예요. 자, 지금 나눗셈이 있는데 항이 여러 개 있죠. 1번 보기 보니까 2x로 나누는 건데 2x로 나눈다는 거는 4x제곱 마이너스 2x 전체 분모의 2x로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항이 다 약분이 되면 나눠줘도 돼. 근데 지금 그렇게 되죠. 다 나누죠. 다 나눌 수 있거든. 다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2x를 여기 한번 약분하고 그러면 2x 이렇게 남겠지? 또 2x를 여기 한번 약분하고 그러면 1 남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맞죠? 잘했죠. 맞게 했죠. 그 다음에 2번도 3xy 제곱 마이너스 12xy를 마이너스 3xy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럼 또 따로따로 하나씩 해봅시다. 이렇게 약분하면은 다 약분돼. 대신 부호는 음수죠. 그리고 다 약분되지만 y는 또 하나가 남죠. 이렇게 남겠지. 또 뒤에 있는 것도 다 약분이 돼. 대신 마이너스 나눴으니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면서 숫자는 약분돼서 4가 남겠지. 맞게 했네 보니까 얘를. 자, 3번은 나누기 역수로 바꿔줘야 되거든. 그래서 8x제곱 마이너스 4x 곱하기 역수로 바뀔 때 마이너스 x분의 2 이렇게 바뀌어야겠지. 그치? 뭐 막 괄호를 안 쳐도 상관없고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 분배할 때는 한 번씩 분배해줘도 상관없고요. 계산할 때. 아니면은 뭐 본인이 원하는 방법이 있으면은 뭐 다른 방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분배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분배하면은 부호, 음수, 그리고 문자 x는 하나 약분되고 그리고 숫자 2는 8이랑 곱해서 16x 이렇게 되겠지. 또 두 번째 얘랑 분배할 때는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죠. x는 약분돼서 없어지고 숫자는 곱해서 8이 되겠지. 뭐야 틀렸네. 그래서 얘가 틀렸다. 뭐 나머지도 똑같이 동일하게 해주면 됩니다. 어떤 방법인지는 다 알고 있을 테니까 넘어갈게요. 55번 할 수 있겠지? 55번 같은 거 계산할 때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거듭제곱이라 했습니다. 요거부터 먼저 계산해야 돼요. 알겠죠? 얘 한 다음에는 당연히 요걸 해야지. 나누기. 얘 더하기니까. 이 둘 먼저 해줘야지. 나머지는 뭐 차근차근 하면 되니까. 해보시고. 자, 뒤쪽에 있는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우리 3학년 1학기 때 많이 했었던 그 내용이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 조금 포함되어 있어서 그거 좀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1번부터 한번 연습해봅시다. 이거 좀 생소하게 생각한 사람 있지.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이거 생소해 할 수 있어요. x에 대한 식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이 녀석을 y를 없애주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x에 대한 식이라는 건 x만 문자로 남겨주세요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x만 문자로 남기기 위해서는 y를 없애야 돼요. y를 없애는 방법은 여기 하나 알려줬네. y가 2x-1이랑 똑같대. 그럼 우리는 여기는 y에다가 2x-1을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러면 2x는 가만히 있고 원래는 5y를 써야 돼. 근데 그 y 자리에 대신해서 2x-1을 쓰자 이거. 그 다음에 뒤에 빼기 3은 그대로 쓰고 정리하면 2x, 10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동량 정리하면은 12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답이죠 이게. 12x, 마이너스 8 x만 문자로 사용해서 바꿔줬죠. 이게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다 라는 뜻이에요. x를 없애주세요. 옆에 넘어가서 전개할 건데 전개는 곱하기만 열심히 잘하면 됩니다. 곱셈 공식은 아니니까 얘가 3번에 1번 보면은 우리가 아는 곱셈 공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4번 전개하면 돼. 1번, 2번, 3번, 4번 곱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첫 번째는 x, y 나오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2x 세 번째는 3y 마지막은 마이너스 6 괜찮지? 그럼 밑에 있는 2번은 조금 많아 보여도 착실하게 하면 돼. 몇 번 하면 돼? 9번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9번 하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쭉 해서 정리해서 동량 정리하면 되니까 곱하기 그냥 알아서 하시고 밑에 있는 4번은 저랑 같이 할게요. 4번 보세요. 자, 4번은 이거를 물론 직접 전개 다 하면 돼. 얘랑 얘를 다 곱하면 나오긴 해.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어차피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x제곱의 개수잖아요. 그러면 x제곱이 나올 것 같은 것만 하자고. 나올 것 같은 거. 무슨 말이냐? 여기는 2x제곱은 한 번, 두 번 곱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랑 곱했을 때는 당연히 4차가 나오겠지? 왜냐면 x제곱 x제곱 곱하니까. 그럼 얘랑 곱했을 때 두 번째 그때 나오는 거는 이거 맞지? x제곱의 개수 나오는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나온 결과인 마이너스 2x제곱만 계산하자고. 그리고 또 있죠? x제곱이 나오는 게 어디 있냐? 여기는 x랑 이렇게 곱하면 이건 세제곱, 이렇게 곱하면 이거는 1차니까 아니죠? 얘는 안 나와. 그 다음에 마지막 2가 얘랑 곱할 때 나오지? 마이너스 2x제곱. 그리고 이렇게 곱할 땐 안 나오죠? 상수니까 이거는 0차잖아. 그럼 이 둘을 계산한 결과인 마이너스 4x제곱의 개수를 적어주면 된다 이거. 우리는 계산을 다 할 필요가 없다. 나올 것 같은 것만 계산하자 이거죠. 이런 문제라면이야. 이런 문제라면 뭐 3번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3번은 전개를 하래매. 근데 4번은 개수만 찾는 거니까 전부 다 할 필요는 없다. 5번도 한번 봅시다. 방법만 설명해 줄게 5번은. 자, 5번은 지금 문제에서 B랑 C를 곱하고 A랑 B를 2배에서 빼래요. 그쵸? 그러면 요걸 물론 우린 아직 인수분해를 배우기 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둘을 직접 곱해. B, C를 곱해. 얘랑 얘를 곱해. 그리고 A랑 B도 직접 곱해. 그리고 2배에서 빼면 돼. 너무 복잡하죠. 그쵸? 벌써부터 계산이 하기 싫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식을 인수분해할 거야. 인수분해. 배웠으니까 하는 거야. 인수분해. 인수분해라는 거는 공통 인수로 묶는 거야. 제 생각에는 앞에도 뒤에도 뭔가 곱해진 게 보이거든요. B가 곱해져 있죠. 여기 둘 다. 그럼 B로 묶자. 그럼 B로 묶는다는 게 인수분해잖아. 자, 그럼 B로 묶으면 얘가 없어지니까 이게 남지 앞에는. 또 B로 묶으면 이게 남지 뒤에.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 이거.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계산하면 돼? C에서 2A를 뺀 것과 B를 곱하면 돼. 그러니까 사실상 한 번만 곱하면 되지. 한 번만. 아까보다 훨씬 낫죠? 아까는 어떻게 했었어야 돼? 처음 했었을 때는 A랑 C를 곱하고 아니지. A랑 B를 곱하고 이러면 지금 6번 곱해야 돼요 벌써. 그죠? 그 다음에 B랑 C를 곱하고 이러면 또 6번 곱해야 돼. 그럼 총 12번을 곱해야 된단 말이야 계산하려면. 그리고 계산까지 마지막에 또 해야 돼. 빼야 돼 또. 너무 귀찮지. 그러니까 C에서 2A를 빼고 C가 지금 뭐냐면은 이거니까 C에서 2A를 빼. 얘 2배 한 걸 빼. 그리고 거기다 B만 곱해주면 된다. 얘 요걸로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곱셈 공식도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이건 3학년 1학기 때 너무 많이 했지. 전개하는 거. 완전 제곱식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맨 마지막 것만 저랑 합시다. 6번에 3번만. 자, 이거 완전 제곱식 할 때 우리 어떻게 기억하지? 앞에 거 제곱. 그러면 4분의 1 x제곱. 또 앞에 거 뒤에 거 곱해서 2배거든. 앞에 거랑 뒤에 걸 곱해서 2배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곱할 때 이미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러면 2분의 1 x인데 그걸 또 2배 해줘야 되니까 가운데 항이 x구나. 그지? 많이 했으니까. 또 마지막은 뒤에 걸 제곱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플러스로 바뀌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거 사실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사실 뭐랑 똑같냐면 2분의 1 x 플러스 1의 제곱이랑 똑같아요.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는 건 사실 없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이랑 똑같구나. 또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제곱이랑 또 똑같은 거야. 마이너스 부호를 1로 옮겨도 똑같은 거야 사실. 다 가능해 다. 전부 다 가능해요.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걸 물어보는 보기가 있으면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면 둘 다 플러스로 바꾼 것도 사실 결과는 똑같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이 뒤쪽에 붙어있는 걸 앞쪽으로 옮겨도 결과는 똑같다. 둘 다 가능하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있을 수도 있거든. 지금 당장은 안 보이네. 완전 제곱식은 많이 봤으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9번은 합차 같지, 그치? a제곱 빼기 b제곱 모양은 우리 합차죠. 그래서 지금 합차의 모양이 똑같아야 돼. 앞과 뒤의 모양이 똑같아. 대신 달라야 되는 건 부호만 다르면 되죠. 앞과 뒤가 완전히 똑같아. 대신 뭐만 다르다? 부호만 다르다. 그럼 이거 우리 a제곱, 앞에 거 제곱, 무조건 빼기죠.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이렇게 했었지, 그치? 기억하지? 앞에 걸 제곱하고 무조건 빼는 거고, 그리고 뒤에 걸 제곱하고. 이렇게. 합차였어요, 이런 걸. 합차. 이거 고등학교 가서 계속 쓰니까 중요하니까 또 나온 거거든. 완전 제곱식도 마찬가지고. 계속 씁니다. 넘어가서 밑에 아까 내가 얘기한 이게 비슷한 거네. 10번이 제가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하죠. 그죠?
요것도 직접 뭐 전개를 해보면 나오겠지. 그치? 자, 유리화하는 것도 한 번만 간단하게 해봅시다. 우리 이미 3학년 2학기 하면서 유리화 했었는데, 그래도 한 번만 다시 봅시다. 자, 앞에 거 말고 뒤에 거 합시다. 자, 루트 3 플러스 루트 5를 유리화 시키려면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5를 곱하면 돼요.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할 거야. 여기 있는 이 분수를 처음부터 저는 루트 5 플러스 루트 3분의 1로 바꿀 거예요. 왜요? 상관없거든요? 근데 왜 제가 굳이 둘의 순서를 바꿨을까요? 왜냐면 합차를 할 때 앞에 숫자가 큰 게 좋거든. 좋다기보다는 음수가 안 나오지. 왜냐면 우리 합차가 뭐야? 앞에 거를 제곱한 다음에 뒤에 거를 제곱해서 뺄 거잖아. 근데 앞에 거의 숫자가 더 크면 양수니까 그러니까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를 뺀 게 양수가 나오겠지. 앞에 숫자가 크니까. 대신 처음대로 했다면 루트 3 플러스 루트 5에서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5를 했다면은 이건 음수가 나왔겠지. 왜냐면 3 빼기 5니까. 그죠? 제곱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양수로 만들어주는 계산이 편하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실수할 확률이 준다는 거야, 제 말은. 그럼 이제 똑같이 유리하니까 분자에도 곱해줘서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을 이렇게 곱해줘야겠죠. 그러면 앞에 거 제곱 합차니까 앞에 거 제곱이면 5지. 루트 5의 제곱 빼기 루트 3의 제곱 분의 1 분배 하나 많아져. 그러면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그대로. 그럼 얘는 2니까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써주면 돼. 요 정도만 조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 숫자가 더 작으면 분자 분모의 위치를 바꿔주는 게 계산하기 편하다 이거야. 그 정도 판단하기 쉽잖아, 그치? 근데 1번은 앞에 숫자가 더 커요. 2가 더 커요. 그죠? 왜냐면 2는 루트 4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숫자를 바꿀 필요가 없지, 그치?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곱셈 공식 3번, 12번에 있는 3번도 봅시다. 이것도 전개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는 거죠. 맨 마지막 거만 해볼까? 5번만 분수니까. 자, 이거 계산은 어떻게 했었어? 우리 앞에 거 A 똑같으면은 무조건 A제곱 나오는 거 맞지? 그지? 그 다음 어떻게 했어? 가운데가 마이너스 5랑 2분의 5를 이거 혹시 이렇게 한 사람 있니? 이렇게 해서 2분의 5A 이렇게 해서 이거 해서 요거 계산하는 사람 있니? 없지? 그치? 그렇게 하는 사람 없지? 이거 1번 할 때 이거 X제곱 한 다음에 2랑 4 더해서 우리 6x 이렇게 하잖아, 그치? 이거 2x 더하기 4x 이렇게 일일이 하는 사람 없지, 아직. 그쵸? 그래서 여기는 숫자 2개 더하면 되잖아. 뭔 말인지 알지? 여기는 숫자 2개 더하면 되고. 전개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 번에 여기는 숫자 2개를 더하자, 이거야. 그럼 2로 통분하면은 2분의 10이잖아요. 아,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암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5겠구나. 거기에 a를 붙여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은 무조건 이렇게 2개 곱한 거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25 이렇게 쓰면 되죠. 그지? 이거 아직 4번 전개 다 일일이 하면 안 돼. 요건 곱셈 공식에서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볼까요?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은 앞에는 이 둘이 똑같았지. 왼쪽은 이 둘이 다 똑같아요. 보면 XX 똑같고 AA 똑같잖아. 근데 오른쪽은 거기에 숫자가 좀 추가됐어요. 여긴 2가 있고 여기 5가 생겼지. 좀 똑같아. 제일 첫 번째는 일단 이렇게 곱해서 우리 10x제곱 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계산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곱한 마이너스 8 이렇게 곱한 15를 물론 머릿속으로 암산해서 7x 이렇게 써주면 좋고, 그죠? 맨 마지막은 무조건 숫자끼리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죠. 마지막 분수만 한번 해볼까? 자, 분수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곱해서 제일 먼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야. 약분 가능하니까 3분의 1 x제곱이 제일 먼저 나오겠죠. 자, 그 다음 가운데 나오는 게 이렇게 곱한 거 암산해볼까? 이거 역수거든? 1이지 1. 근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1. 또 이렇게 곱한 거 4분의 1이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이겠네. 아,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 x구나. 이렇게. 그리고 맨 마지막은 무조건 숫자끼리야. 무조건 숫자끼리. 얘 약분 안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분수여도 조금만 복잡할 뿐 계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많이 쓰니까 넘어갈게요, 이것도. 오늘은 그래서 그 뒤쪽에 있는 곱셈 공식 5번 있죠.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나오는 곱셈 공식이거든요. 요걸 조금만 설명을 해줄게요. 물론 위에 있는 곱셈 공식을 봐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 어쨌든 고등학교 가서 어쨌든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거거든. 제일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봅시다. 고등학교 가면 무슨 곱셈 공식을 배우는지.
자, 우리가 배웠던 게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야. a 플러스 b의, 아니 제곱이지. 이걸 배웠지. 이거는 중학교 때 많이 했어. 완전 제곱식. 그래서 여기서 하나 추가된 게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추가적으로 하나 더 넣는 게 있겠지? 이렇게.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굳이 바꿔가면서 공식을 따로 외우라고 하지 않아요. 일단 이거 하나야. 지금 1번. 그리고 2번은 항이 하나 늘어나. a 플러스 b의 제곱이 아니라 항이 하나 늘어나서 이렇게 바뀌어요. 이 두 가지 할 거거든, 지금. 그게 지금 여기 쓴 1번이랑 여기 쓴 2번이에요. 이 두 개를 할 거예요. 3번 이따 설명해 줄게. 일단 두 개부터 봅시다. 그럼 이제 항이 3개니까, 그러니까 3번을 곱해야 되니까 여러 개를 생기겠지. 항이 여러 개 생기겠지. 그래서 완전 제곱식처럼 단순 전개는 안 돼, 이제.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이면 우리가 a 플러스 b를 두 번 곱하면 사실 문제가 해결돼요. 이거는 뭐 공식을 모르더라도 직접 곱하면 돼, 사실. 문제 될 게 없어, 이 정도는. 근데 얘는 이제는 좀 문제가 생기지. 왜? 이걸 한 번 더 곱하는 거는 꽤 손이 많이 가요. 왜냐면 얘는 지금 항이 3개죠. 걔랑 다시 또 곱하니까 총 우린 6번을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총 곱해야 되는 숫자가 엄청 많아지는 거야. 하나가 늘었는데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부터는 공식을 좀 어느 정도 암기를 해서 풀 필요가 생기는 거지. 물론 이전에도 암기를 했으니까 지금도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건 동일하지만 얘는 어쨌든 무조건 써야 된다는 거야.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암기라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자, 여기는 3을 보고 얘는 3번을 선택한다고 생각합시다. 선택한다는 건 여기 있는 항을 선택하는 거야. 항. 지금 항이 총 2개 있죠. A라는 항이 있고 플러스 B라는 항이 있어요. 그러면 선택을 할 건데 A만 3번 선택할 수도 있고 B만 3번 선택할 수도 있죠. 그죠? 3번 선택할 거니까.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를 2번 하고 B를 1번 할 수도 있고 A를 1번 하고 B를 2번 할 수도 있어.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 지금 모든 선택을 제가 다 했어요. 다시 1번 A만 3번 하는 경우, 2번 B만 3번 하는 경우, 3번 A를 2번 하고 B를 1번 하는 경우, 4번 A를 1번 하고 B를 2번 하는 경우. 이게 모든 경우야. 근데 여기서 내가 선택을 했다는 것은 곱하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를 3번 선택했다는 거는 A 곱하기 A 곱하기 A를 하겠다는 의미야. 아, 그러면 A 세제곱이 나오겠구나. 그죠? 또 B만 3번 선택했다는 거는 B 곱하기 B 곱하기 B를 하겠다는 거야. 그럼 얘는 B 세제곱이 나오겠지. 이렇게. 또 A를 2번 선택했다는 건 A 곱했고 B를 한번 선택했다는 건 B를 한번 곱한 거니까 A 제곱 B가 나오는 거고. 그럼 어떤 느낌인지 알죠? A 한 번, B 2번. 그럼 얘는 A, B 제곱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A만, B만 한 문자만 선택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문자를 다르게 여러 번 선택할 때는 여기 있는 횟수를 앞에다 곱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곱셈 공식 세제곱의 전개. 다시 내가 선택한다는 방법으로 접근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것도 해볼게. 2a 플러스 3b의 세제곱. 이것도 해볼게. 자, 선택할 겁니다. 저는 2a를 3번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하는 거야. 아, 너 2a 곱하기 2a 곱하기 2a네? 그러면 8a 세제곱이네. 이렇게. 또 2a를 2번 선택하고 3b를 한 번 선택해. 그러면 2a 곱하기 2번이니까 그리고 3b 한 번이니까 그리고 따로 선택했네. 얘 2번, 얘 한 번이니까 따로네. 그럼 여기 있는 숫자인 3을 곱하라 했으니까 3배를 해주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9, 4, 36 a 제곱 b가 나오겠네. 한 번 더 반대로 바꿔서 a를 한 번, b를 2번 선택합시다. 그러면 2a는 한 번이고 3b는 2번이니까 9b 제곱이겠죠. 그쵸? 제곱했으니까. 그리고 따로 선택했으니까 3배까지. 아, 그럼 얘는 54 ab 제곱이구나. 자, 마지막은 3b만 3번. 3b만 3번이야. 아, 그럼 얘는 27b의 세제곱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 돼요. 조금 어렵네. 조금. 그 밑에 있는 거 그래서 한번 지금 해볼게요. 저는 지금 여기 2번 보면은 18번 보면은 전개하시오에서 2번 할 거예요. 2번. 자, 2번 보면은 세제곱이지. 자, x만 3번이야. x 세제곱. 됐죠? 그리고 2번 한 번 할 차례지. 2번 한 번. 그러면 x 한 번에 3y는 x 2번에 3y 한 번에 따로 했으니까 3배까지 하는 거네. 이걸 머릿속으로 하는 거지. 6 x 제곱 y구나. 이렇게. 또 반대로
한 번 하고 두 번 할 차례죠. 그럼 x 한 번에 두 번이면 9y 제곱이지 제곱이니까. 그리고 따로 했으니까 3배까지 해야 하네. 아 그럼 27xy 제곱이구나. 맞아 쉽지. 얘만 3번 하면 되니까. 그러면 27y 세제곱. 자, 한 번 더 밑에 한 번 더 할 거야. 자, 선택할 거야. 항은 두 개야. 선택할 수 있는 항은 얘, EX항, 또 얘, 마이너스 Y항이야. 마이너스 Y항. 그죠? Y가 아니라 마이너스 Y. EX만 3번 선택해. 쉽죠? 8X 세제곱. 세제곱이지.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복잡해. 잘 봐. EX를 2번 선택해. 그리고 마이너스 Y를 한 번 선택해. Y가 아니야. 마이너스 Y야. 그리고 3배야. 그죠? 그럼 일단 부호는 음수지. 얘가 음수니까. 그리고 얘 제곱하니까 4x제곱. 앞에 3 곱하니까 12x제곱 y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천천히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얘를 한 번 하고 얘를 2번 할 차례지. 그러면 2x는 한 번에 마이너스 y는 2번 하고 따로 했으니까 또 3배지. 그럼 얘는 플러스네. 왜? 이거 y제곱이잖아. 마이너스 y제곱이잖아. 그럼 플러스죠. 아 그럼 숫자는 6x에 y는 제곱이겠구나. 이렇게. 마지막은 쉽죠? 얘만 3번 하면 되니까. 조심해. 이것도 y를 3번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y를 3번 하는 거야. 그 음수지. 그래서 마이너스 y 세제곱 이렇게 된다. 물론 암기는 해야지. 근데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만 하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 그렇게. 이 방법을 기억하면은 앞으로의 곱셈공식도 다 이걸 적용시킬 수 있어. 전부 다. 그래서 내가 1번도 적용시킬 거야. 자, 1번도 적용시킬게요.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 했지? 2번을 선택할 거야. 2번. 근데 2번을 선택할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항이 총 지금 몇 개 있어? X항 하나, 2Y항 하나, 마이너스 3Z항 하나야. 그럼 일단 제일 쉬운 거부터 하자. 얘를 2번 하는 거. 얘도 2번 하는 거. 얘도 2번 하는 거. 똑같은 거 2번씩 하는 거. 그럼 그냥 제곱이잖아. 그지? 그러면 X제곱 나오고 4Y제곱 나오고 제곱이니까 플러스 바뀌죠. 9Z제곱이 나온다. 이건 그냥 첫 번째 제곱으로 다 나왔어요. 됐죠? 자, 이제 그럼 두 번째는 선택을 해야 돼. 어떻게 선택할 거냐? 한 번씩 해야겠지. 한 번씩. 어떻게 한 번씩? 얘 한 번, 얘 한 번. 그러면 X 한 번, 2Y 한 번 했어. 근데 내가 따로 선택할 때는 여기 있는 숫자를 곱해준다 했죠. 얘는 아까 3이었잖아. 근데 얘는 2잖아. 그럼 여긴 2배를 줘야지. 이렇게. 그러면 4xy구나. 아, 4xy구나. 이렇게. 자, 또 한 번씩 한 번씩 이제는 또 어떻게 선택할 수 있어? 얘 한 번, 얘 한 번 선택할 수 있죠? 그러면 2y와 부호 같이야. 마이너스 3z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따로 선택했으니까 2배. 여기는 숫자 2를 곱해줘야지. 그러면 마이너스 12yz 이렇게 되겠죠. 하나 더 남았지? 어떻게? 이렇게 한번 선택하는 거 남았죠. 그쵸? 그러면은 x 마이너스 3z 선택했고 따로 했으니까 2배. 마이너스 6xz 이렇게 쓰면 되겠죠. xz는 z를 먼저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zx를 쓰기도 해요. 뭐 이거는 근데 여러분 뭐 당장은 뭐 중요하진 않고 어쨌든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1번, 2번, 3번에 요건 할 수 있겠지. 요 방법은 기억했지. 선택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럼 넘어가서 밑에 있는 4번, 5번, 요 3번을 할 건데 이건 그냥 암기를 해야 돼. 여기 밑에 해줄게요. 여기 보시면 비슷하거든. 모양은 비슷하거든. 어떤 거냐면은 A 세제곱 B 세제곱이 있는데 무언가를 세제곱한 거예요. 또 무언가를 세제곱한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는 이렇게 설명하면 좀 헷갈리겠다. 자, A 플러스 B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곱해진 숫자가 있는데 A를 제곱시킨 게 뒤에 나오고 B를 제곱시킨 게 뒤에 나오고 그리고 각각 한 번씩 곱한 거에 부호가 만약에 바뀌었다면 이 결과는 이 둘을 각각 다 세제곱한 거야. A 세제곱, B 세제곱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할게. 자, A-B가 있어요. 자, 규칙이 뭐라고? 얘를 제곱시킨 게 있어. 그리고 얘를 제곱시킨 게 있어. 그리고 한 번씩 곱해. 한 번씩 곱할 때는 항상 부호를 같이 낍니다. 저는 항상 항을 부호를 포함한 걸로 취급하니까 얘랑 얘를 곱하는 거야. 한 번씩 곱해. 마이너스 AB지. 그거의 부호를 바꿔. 이렇게. 이게 규칙인 거야.
그렇게 만약에 됐다면 마지막은 이 항을 세제곱한 거. 또 요 항을 세제곱한 게 나와. 세제곱이니까 음수 맞죠?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니까. 이게 결과. 자, 규칙 오른쪽 4번 볼게. 다시 규칙 맞는지. a를 봐. 그리고 이게 제곱됐는지 확인해. 맞죠? a제곱. 1을 봐. 1이 제곱됐는지 확인해. 제곱됐죠? 그리고 a랑 1을 곱해. 그럼 a죠? 부호가 바뀌었네? 확인해.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이걸 세제곱한 거. a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1을 세제곱한 거. 그럼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된다. 규칙을 확인하는 거야. 규칙. 자, 밑에도 봐. 규칙 확인이야. a를 봐. a가 제곱됐나 확인해. 제곱됐죠? 마이너스 3b를 봐. 제곱되는지 확인해. 제곱됐죠? a랑 마이너스 3b를 곱하면 마이너스 3ab인데 그거의 부호가 바뀌었잖아. 그럼 규칙이 맞는 거야. 어떤 규칙? 이거 세제곱하고 a 세제곱. 또 누구를 세제곱? 마이너스 3b를 세제곱해. 그럼 마이너스 27 b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규칙이다 이거 그냥. 이거는 규칙만 찾으면 돼. 규칙서. 그 밑에 있는 19번도 해줄게요. 19번 봅시다. 마지막 것만 집에서 한번 연습해보세요. 자, 지금 첫 번째는 이 두 개 있죠. 이 두 개. 이 두 개 방금 규칙 같아. 자, 무슨 규칙이었지? 어떻게 했었지? 이게 제곱됐는지 확인해. 됐죠? 마이너스 x 제곱됐는지 확인해. 됐죠? 그리고 1과 마이너스 x를 곱하면 마이너스 x인데 부호 바뀌었죠? 플러스 x로. 그럼 이 규칙이 뭐라고? 세제곱이라고. 누구를 세제곱? 너를 세제곱. 1. 또 너도 세제곱. 마이너스 x를 세제곱. 이렇게. 됐어. 앞에 거 두 개는 곱해서 끝냈어. 자, 이제 그럼 뒤에 걸 봅시다. 자, 뒤에 거는 이렇게 둘은 뭐야? 그냥 합차잖아. 합차. 그죠?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이 둘. x제곱 빼기 1 이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그 뒤에 또 곱해야 되네? 누구를? x제곱 플러스 1을. 근데 이 둘이 또 뭐야? 또 합차지. 아, 그러면 x제곱을 제곱한 거 빼기 1을 제곱한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건 4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끝났어. 그럼 뒤에 거를 전개 다 했어. 하고 나니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아, 그러면 빼기 바꿔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면은 1-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 대제곱 플러스 1인데 우리 내림차순으로 보기 좋게 써줍시다. 4차 3차 그 다음에 상수 두 개는 계산할 수 있지. 플러스 1 이렇게. 규칙만 잘 기억하면은 밑에 20번 할 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부호가 막 바뀌거든요. 20번 보면은. 근데 부호가 바뀌어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21번의 곱셈 공식은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거죠. 한번 같이 봅시다. 자, 999의 제곱 일일이 하는 사람 없겠지, 그치? 어떻게 바꿔야 돼? 999가 1000에 가깝잖아. 아, 이거 1000 빼기 1이구나. 이렇게. 아, 이거 완전 제곱식이니까 하기 편하죠. 1000의 제곱, 앞에 거 제곱, 앞에 거 뒤에 거 곱해서 2배, 1000 곱하기 1의 2배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치? 마지막,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물론 이렇게 천천히 안 써도 상관없지만 1000의 제곱이면은 0, 하나, 둘, 셋, 6개 생기는 거지. 그 다음에 빼기 2000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빼볼까? 하나 빼면은 9 잠깐만 0이 뭐냐 하나 둘셋 넷 4자리 하나 둘셋 7자리 그러면은 여기 빼기 나네. 9999 8001인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니 자릿수가 하나 더 많고 하나 빼야 되네. 이렇게 되네. 맞지? 그럼 2000 더하면은 자릿수 맞아 떨어지면서 그쵸 이렇게 하면 되죠. 저거 맞나? 아니지 9가 하나 더 없어져야지. 그래야지 2000을 더해서 7자리가 되는 거지. 그지? 헷갈려. 맞죠? 이래 여러분은 세로셈으로 잘 빼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 둘셋 맞는 거 같아 이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번도 마찬가지죠. 99.8이랑 100.1을 고지고대로 계산 사람 없겠지. 왜? 너는 100 빼기 0.2고 너는 100 더하기 0.2잖아.
누가 와도 합차처럼 하고 싶지. 그래서 100-0.2 100 플러스 0.2 합차지. 그럼 앞에 건 100의 제곱 빼기 뒤에 거는 0.2의 제곱. 요 계산하는 거죠. 그럼 만 빼기 0.2의 제곱은 0.04죠. 그쵸? 0.2 곱하기 0.2니까 소수점 두 자리 생겨야지. 자, 계산을 하면은 9999.96 이거겠지? 그래야지 0.04를 뺀 거겠죠. 밑에 거 103번도 비슷한 패턴이지. 100 더하기 2, 100 더하기 5. 아, 넌 100 더하기 2, 넌 100 더하기 5. 어떻게 계산해? 이거 그냥 곱셈 공식 그거잖아. 이거 x 플러스 2, x 플러스 5 그 모양이잖아요. 그쵸? 그럼 100제곱 먼저 해줘야겠지. 100제곱. 그 다음 뭐야? 이렇게 하면 500, 이렇게 하면 200. 그럼 700 아니야? 7 곱하기 100. 마지막은 10. 이거죠. 숫자 계산하면은 1710이려나? 그치? 1710.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안 어렵죠, 여기는? 뭐, 많이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22번에 혹시 이거 합차처럼 만들어주려면 앞에 뭐 있으면 좋을까? 이거 합차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니? 2-1. 그렇죠. 근데 이 -1은 사실 숫자 얼마야? 예.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써도 전혀 무방한 거지, 그치? 많이 봤지? 넘어갈게요. 자, 이제 변형인데, 변형부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은 전개까지만 하고 변형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이제 그 다음 3학년 2학기 봅시다. 자, 오늘은 삼각비를 넘어서 새로운 다음 단원인 원을 봅시다. 원과 직선. 자, 용어 정리부터 먼저 합시다, 우리. 원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먼저 좀 하고 넘어갑시다. 자, 원이 있다. 원 가운데의 점을 우리가 혹시 뭐라 부르는지 아니, 이 친구를? 원점이요? 원점 누구니? 원점이요? 원점은 X축, Y축이 만난 게 원점 아니에요? 그치? 이거는 중심이라고 해야지. 원의 중심. 원의 중심.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원의 아무데나 하나 연결해서 생기는 이 녀석은 R, 반지름이라고 부르지. 반지름. 그 다음에 반지름을 연장한 일직선으로 생긴 걸 우리가 지름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명칭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 혹시 이게 뭘까? 원을 이은 선인데 얘의 이름. 지름은 아니야, 대신. 지름은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이에요. 원의 중심을 안 지나도 이 녀석은 상관없는데 얘 이름 현. 기억나니? 현이라고 불러요. 현. 그럼 현은 지름도 가능하네? 그죠? 원을 지나는 선분이면 내가 가능하다 했잖아. 그치? 그러면 현 중에서 가장 긴 현은 지름이라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런 말도 우리 예전에 썼었어요. 그 다음에 현과 요거 이름 혹시 아니? 요거 이거 이름 호라고 부르거든 애들. 호. 그래서 다 까먹었네. 그래서 현과 호로 이루어진 이렇게 색칠된 이 도형을 혹시 뭐라 부르는지 기억하니? 오, 부채꼴은 원의 중심이랑 연결돼야 돼요. 이렇게 생겨야 돼요. 이 친구는 활꼴이라고 불러요. 활꼴. 뭐 또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저거 아니지? 처음 듣는 건 아니지. 자,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반지름과 현으로 이루어진 부채처럼 생긴 도형의 이름을 부채꼴이라고 불러요. 알겠지? 이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다 숙지하고 있어야 지금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용어들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이제 옆에 개념 봅시다. 자, 원의 중심에서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그림으로 아니다. 내가 해줄게. 일단은 명칭부터 아까 얘기했던 원의 중심이 있거든요. 이 원의 중심에서 현이 있어. 현이라는 건 아까 말했지만 원을
이은 선분이라고 그랬어요. 원을 이은 선분. 중심을 지나도 상관없고 중심을 안 지나도 상관없고 이 친구의 이름이 지금 현이야, 현. 근데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내가 수선의 발을 내렸어. 수직으로 내렸어요. 수직으로. 그럼 수직으로 내리면 반드시 그 현은 길이가 2등분 돼야 돼.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게 첫 번째 성질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야겠지. 자, 첫 번째.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아니 현까지가 아니지, 양 끝쪽까지 반지름을 이어줍니다. 이렇게. 그럼 생기는 삼각형이 두 개 보이죠.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 근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뭐야? 2등분은 몰라. 2등분 되는지는 몰라. 대신 내가 무조건 수선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는 수직인 상황이야. 그럼 여기도 당연히 수직이니까 90도겠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둘 다 직각삼각형이지. 그리고 두 번째는 반지름이니까 빗변의 길이가 똑같네. 다시. 직각삼각형인데 빗변이 똑같아. 왜냐면 반지름이니까. 근데 이 두 삼각형을 내가 지금 합동이라고 하고 싶거든. 그러면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혹시 두 개 뭐 있었는지 기억하니? 그냥 삼각형의 합동 조건 말고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그럼 맞아. RHS랑 RHA. 여기서 R이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직각. H가 의미하는 거는 빗변. 그럼 뭐만 지금 다른 거지? S랑 A만 다른 거지. 그럼 내가 직각삼각형을 합동이라고 얘기하고 싶으면은 직각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빗변의 길이가 같은 게 기본 패시브예요. 패시브. 근데 지금 둘 다 직각이 있잖아.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리고 빗변이 둘 다 지금 내가 똑같다 했잖아. 반지름. 그러니까 RHA냐 RHS냐만 얘기하면 돼. 근데 저는 RHS 합동이라 할 거예요. 왜? 같은 변이 딱 하나 있거든. 어디 있지? 둘 다 공통으로 갖고 있잖아. 아, 둘 다 직각에 빗변은 반지름으로 똑같고 변하는 공통이니까 왼쪽과 오른쪽 삼각형이 서로 지금 뭐다 이거야? 합동이다 이거야. 합동. RHS 합동이다. RHS 합동.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 할 수 있는 거야? 얘랑 얘가 합동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도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지.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얘기하고 싶었던 이등분이 됐죠. 설명, 이게 이제 증명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지금 이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거지. 자, 두 번째는 거꾸로거든. 거꾸로. 거꾸로는 뭐냐면은 이렇게 된 거야. 이 길이가 똑같은 거야. 이 길이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선을 이어봤는데 그 이은 선이 2등분이 됐다면은 이 녀석이 무조건 수직으로 만들어 줄 거야 라는 거야. 그건 왜 그런 거야? 이건 쉽죠.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같고 변 하나 같지? 이 길이 같고 이거는 문제에서 같다고 한 거지? 근데 이 변은 또 무슨 변? 공통인 변이야. 그럼 이 삼각형은 무슨 합동? SSS. 세 변의 길이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야 돼. 근데 180도가 반반으로 같으려면 90도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무조건 90도로 이등분 되는구나. 이것도 거꾸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이제 밑에 문제 봅시다. 뭐 문제 자체는 이제 어렵지 않거든. 예제 1번 보면은 여기는 단원이 사실 제일 쉬워요. 여기는 단원은 못하는 사람이 본 적은 없어. 여기는 현이 이등분 됐네. 그리고 수직이네. 아, 그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현을 수직 이등분 한다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수선이라고 얘기했네. 아, 수선이라는 거 우리 수직으로 내린 선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수직이라고 얘기한 거니까 수직 이등분은 쓸 필요가 없네. 그래서 이등분만 쓴 것 같아요. 이등분 한다. 반으로 나눈다. 그 다음에 직각이니까 요 길이 똑같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겠지. AM의 길이랑 BM의 길이랑 똑같다. 이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그럼 이제 거꾸로도 되겠지. 뭐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현을 수직으로 나누는 선은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나야겠네. 그래서 원의 중심을 지난다. 거꾸로도 가능하다. 뭐 직관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나 밑에 있는 예제 2번도 설명해 줄게요. 예제 2번도 봅시다. 자, 얘는 뭐냐? 아,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지금 길이가 똑같은 거야. 그런데 지금 뭘 알고 싶은 거냐? 이 현까지의 길이가 똑같다면은 여기 있는 두 현의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그럼 왜 그게 성립하느냐? 볼게. O에서 A까지 연결한 반지름, 또 O에서 D까지 연결한 반지름 두 개를 볼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첫 번째 했던 이 삼각형이랑 두 번째 그린 이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야. 왜 합동인지 설명해 줄게. 자, 왜 합동이냐? 첫 번째 1번 반지름 길이가 똑같아요. 이건 R이야. R,
R. 두 번째, OM과 ON은 문제에서 같다고 알려줬어. 그쵸? 두 변의 길이가 지금 똑같죠? 세 번째, 둘 다 뭐를 갖고 있어? 90도를 갖고 있어. 즉, 90도의 빗변 RH까지는 똑같고 나머지 변환하니까 RH 합동이구나. RHS 합동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아낸 사실.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네. 근데 우리 방금 예제 1번에서 뭐 했어요? 현이 수직됐음. 그러니까 수직으로 만났으면 무조건 이등분 되잖아.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수선의 발 내리면 무조건 이등분 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 두 개가 똑같은 거야. 그럼 향해 얘도 똑같겠지? 근데 이 둘이 똑같으면 이 둘이 똑같은 거니 이 길이 이 길이가 똑같은 거지. 결국 똑같은 거야. 그래서 두 현의 길이가 똑같다 이거죠. 현의 길이. 그 밑에는 보면 되지. OM 요 길이 똑같고 ON 이렇게 똑같으니 요 현 AB랑 요 현 CD가 똑같다. 그래서 AB 현과 CD 현이 똑같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 밑에 2번은 길이가 같은 거꾸로겠지. 길이가 같대. 이 현이 길이가 같으면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가는 거리가 똑같다고. OM과 ON이 똑같다고. 거꾸로도 된다. 그래서 OM과 ON이 똑같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거든요. 요거는 문제 자체에 어렵지 않으니 바로 밑에 개념 체크에 한 문제 정도만 같이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 시간 줄게요. 2번만 볼까? 자, 방금 한 얘기가 뭐였냐.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어디서?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그럼 현이 이등분 돼야 돼. 요 길이 요 길이 똑같아야 돼. 그럼 이 길이 이 길이가 똑같으면은 x는 아무거나 구한 다음에 두 배 하면 되잖아? 근데 내 생각엔 여기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피타고라스니까. 17, 8이면은 얼마죠 혹시 아니? 15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15니까 여기 길이는 30이구나. 두 배니까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괜찮겠지? 밑에 문제 풀어봅시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접기 전과 여기 접은 후가 똑같아.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원에서 현까지 만약에 내가 수선의 발을 내렸다면 이 수선의 발을 연장해서 여기에 닿았을 때의 길이가 반반이라고. 똑같아야 된다고. 반반. 당연하지. 합동이니까. 그쵸? 그러면 O에서 A까지의 반지름 연결을 오른쪽 해놨네.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건 반지름 지금 얘가 R이 8이잖아. 반지름이잖아. 근데 이 길이도 뭔데? 이 길이도 8이지. 왜? 반지름이니까. 근데 길이가 똑같다고? 너 4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 보이니? 자, 그러면 여기는 피타고라스로 구하면 되지. 물론 그래도 되는데 저는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보이냐면 봐봐. 이게 직각삼각형인데 이게 빗변이죠? 얘는 4인데 빗변이 4의 2배잖아. 1대 2잖아. 뭐 하나 생각나야 돼. 1대 2를 보면은 2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죠? 빗변이 2니까 쓰는 거야. 빗변이. 알겠지? 얘는 4인데 얘는 2인데 2배가 됐잖아. 근데 2배가 빗변이니까 쓴 거라고 돼요. 빗변. 여기가 8이었으면 못 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4루트 3이구나. 물론 피타고라스 써도 답은 똑같이 나오겠지만. 그치? 그럼 여기도 똑같아야 돼. 4루트 3. 왜? 2등분이라고. 수선의 발 내렸으면 무조건 2등분이야. 그래서 AB의 현 2배 하면 되니까 8루트 3 쓰면 되겠지. 뭐 어렵지 않지? 넘어가서 다음 거 봅시다. 3번. 3번에 요 화살표 이거 무슨 표시인지 아니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이제 수학적 약속도. 이거 평행 표시예요. 평행. 평행하다는 뜻이에요. 물론 문제에서 평행하고 라는 말은 했지만 어쨌든 그림을 보고도 알아야 됩니다. 평행 표시. 그럼 평행하면 뭐야 우리? 동의각 억각 같은 거잖아. 그 얘기 하고 싶으니까 나왔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B, A, D 여기 있는 각 있죠. Z가 억각이니까 그러면 억각 여기가 똑같은 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지름이 5잖아. 반지름이 5.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야? A, B랑 CD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지. 그 거리는 뭐겠어요? 5에서 A, B로 수선의 발 내린 거랑 5에서 CD로 수선의 발 내린 이 두 개 길이를 더하라는 거야.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야. 근데 이 두 개의 길이가 같으냐? 같죠? 왜? 현의 길이가 어때? 서로 지금
똑같잖아. 방금 우리 앞에서 했죠? 현의 길이가 똑같으면은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가는 거리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길이 이 길이가 똑같은 거야, 둘이. 그지? 또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 이등분 된다. 수직 이등분이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 3. 근데 여기가 5래. 그럼 여긴 피타고라스로 4 아니야? 그럼 여기도 4겠지. 끝났네. 8이네. 넘어갑시다. 자, 밑에 있는 4번. 자, 이것도 먼저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게 뭐야? 아, 여기서 요 AB가 물론 삼각형이지만 AB가 원의 입장에서는 현이에요, 현. 또 AC도 원의 입장에서는 현이야.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의 거리랑 원의 중심에서 이 현까지 거리가 지금 똑같다며. 그럼 이 현의 길이 두 개가 똑같은 거잖아. 방금 했죠? 현까지의 거리가 똑같으면 이 현이 두 개가 서로 길이가 같은 거야. 왜 이등변 삼각형이네? 아, 그럼 여기 50도구나. 그럼 여기 80도. 삼각형이니까 180도 돼야 되니까. 괜찮지? 안 어렵죠? 자, 이제 넘어가서 오늘 개념 하나만 더 합시다. 자, 뒤쪽에 있는 원의 접선의 길이를 할 건데, 요걸 하기 전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이 하나 더 있어요. 요 그림에서 해볼게. 뭐가 기본적인 개념이냐면은 요건데, 우리가 원과 예를 들어 직선이 있는데 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거는 지금 만나는 교점이 두 개죠. 만나는 교점. 그 다음에 얘는 만나는 교점이 하나야. 여기. 원과 정확하게 한 점에서 만나. 다시. 원과 지금 이 점선이 여기는 두 점에서 만났고 얘는 지금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났어요.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접한다예요. 접한다라고 표현해. 그래서 이 점선의 이름을 접선이라고 불러요. 접선. 명칭이야. 그리고 이 만나는 이 점이 있지, 점. 이 점을 점이라고 불러요. 접하는 점이다. 다시.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를 접한다고 수학에서 표현해. 그리고 그 선의 이름을 접선. 그 점의 이름은 접선이라고 불러요. 다 접이라는 걸 표현해.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정보는 무조건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한 직선은 이 접선과 무조건 수직으로 만나요. 무조건이야, 이거는. 만약에 이 선이 접해. 얘가 접한다. 그러면 접하는 접점까지 연결했을 때 무조건 수직이야. 무조건. 어떻게 그려도. 접하기만 한다면. 그게 지금 여기 나온 얘기예요. 여기 있죠? 원과 직선이 접하면 무조건 접점까지 연결한 직선과 수직으로 만납니다. 무조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제 약속이야. 이제 그거는 알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다고. 자, 이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개념에 대한 설명인데 요거 보면서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요. 어떤 거냐면은 자, 지금 보면은 두 개가 접선이거든? 누구랑 접선이냐면 원에서 지금 접하는 점이 딱 두 개 보이죠? 얘가 접점이죠. 지금 A가 접했죠? 또 B도 접했죠? 아, 그러니까 접선이 두 개야. PB 접선이랑 PA 접선 지금 두 개가 있네. 그럼 우리 약속이 뭐였어요?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하면 무조건 수직으로 만난다 했잖아. 또 얘도 무조건 수직으로 만난다 했잖아. 수직 표시가 없어도 수직이야. 수직 표시가 없어도. 그래서 이 첫 번째 들어가는 거는 이각 있잖아. 이각 PAO. 또 이각 PBO. 둘 다 수직이라고. 이렇게 됐죠? 이거는 그냥 약속이니까. 두 번째는 OA 요 길이지. 반지름 아니야? 그러면 요 길이랑 당연히 똑같아야지. OB랑 반지름이니까. 아, 그래서 OB랑 똑같구나. 그 다음에 OP는 공통이래. 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위에 있는 삼각형이랑 아래에 있는 삼각형 지금 합동이란 얘기하고 싶은 거야. 합동이라고. 무슨 합동인데? 직각 똑같고 직각을 바라보는 빗변은 공통이면서 동시에 반지름 같으니까 직각, 빗변, 변 하나 같아서 RHS구나. 이렇게. 그러면은 그 밑에 결과적으로 합동이야. 둘이 합동이야? 그럼 남은 변도 같네? PA랑 PB가 같겠구나. 그래서 PA랑 PB랑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됐죠? 요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여러분 뭐 그렇게 개념은 어렵지 않겠지? 넘어가서 확인 체크 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개념 체크. 이게 끝이거든. 밑에 있는 문제 하나 봅시다. 자, 오늘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건 뭐라고? 접선과, 얘 접선이야. 왜? 얘 접했잖아. A가 접했잖아. 여기 접하는 점이야. 접하는 점. 그리고 문제에서 알려줘요. 접하는 접점이라고. 알려줘요. 그치? 이게 한 점에서 만났는지 두 점에서 만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쵸? 모르죠?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늘 명시를 해줘요. 걱정하지 말고. 접하는 접점이라고 했으니 이건 수직이야. 그리고 두 번째, 여긴 8이야. 왜? 아, 반지름이잖아. 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반지름? 그럼 이게 17인데요? 근데 여기 직각이에요? 아, 피타고라스네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나머지 문제 풀어봅시다, 지금. 47쪽까지 풀면 됩니다. 뭐만 보면 된다. 여기 있는 접점에서 원의 중심을 연결시키면 돼. 그럼 무조건 뭐라고? 90도라고. 얘가 90도구나 이렇게. 또 여기도 연결시키면 너 무조건 90도구나 이렇게. 무조건 90도.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에서 지금 52도라고 했는데 PAB를 물어봤네요. PAB. 여기를 물어봤네요. 여기가 90도인 건 알겠는데 우리는 구하고 싶은 게 여기였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아까 배운 정보가 뭐였어? 여기 있는 접점까지 거리, 요 길이, 또 접점까지 요 길이가 똑같았잖아. 왜 똑같았어? 이렇게 연결했을 때 생기는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이 서로 합동이었잖아요, 방금. 그래서 결론은 뭐였어? 이 길이 이 길이가 같은 거였잖아. 너 2등변 삼각형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죠? 이 삼각형이 2등변이잖아. 이 길이 같으니까. 그럼 여기가 52도면 180에서 빼서 2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180-51을 한 결과는 128도를 다시 또 2로 나누면은 너 64도? 너도 64도. 이렇게. 넘어가서 3번 봅시다. 3번도 방금 쓴 거를 조금 이용해야 돼. 방금 쓴 게 뭐였어? 접점이라면 얘 지금 접점이죠. E가 접점. 또 F도 접점이야. 그럼 방금 쓴 게 뭐야? 접점까지 요 연결한 현. 또 현이 아니지. 접선의 길이. 또 접점까지 연결한 이 접선의 길이가 서로 똑같은 거야. 그럼 지금 여기가 6이라며. 그럼 여기도 6인 거야. 똑같은 거야. 또 여기 있는 요 B 있지. B. B에서 E까지 길이죠. 요 길이. 또 B에서 D까지 길이죠. 요 길이. 요 길이도 같은 거야. 이거 왜 같은데? 접점이냐? 얘 접점 아니야? D도? 얘도 접점 아니니? 이렇게? 같은 입장이야. 그러니까 A에서 이렇게 간 거랑 A에서 이렇게 간 것도 접점이니까 같은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B에서 접점이고 B에서 접점이니 당연히 이 길이도 같아야 돼. 그래서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한 이 두 개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 돼요. 그러면 어느 입장도 있는 거야. C에서 D까지의 이 길이랑 C에서 F까지의 길이도 서로 같아야겠지. 이렇게도 똑같고 이렇게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물론 이 둘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얘랑 얘가 똑같은 건 아니야. 이렇게가 똑같고 이렇게가 똑같은 거야. 그럼 제가 지금 표현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빨간색을 A라고 표현해보고 A 파란색을 B라고 해볼게. B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요 길이는 6-B겠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현된 요 길이는 6-A겠죠? 괜찮지? 6에서 A 빼인 거야. 됐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야? 삼각형의 둘레잖아. 삼각형이라는 건 누구야? 얘야, 얘. 이 삼각형. 이렇게. 그럼 지금 내가 세 변의 길이를 다 표현했거든? 어떻게 표현했어요? 요 길이는 6-A. 요 길이는 6-B. 요 길이는 A 플러스 B. 그럼 세 개를 다 더하면 둘레잖아. 6-A와 6-B와 A와 B를 전부 다 더하면 둘레야. 오, 사라지네. 누가? A도 사라지고 B도 사라지네.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12cm. 자, 이제 유형 4번 봅시다. 자, 유형 4번도 방금 쓴 거랑 결국은 비슷한 방법을 쓸 거예요. 뭐냐? 접점을 봐. 누가 접점이야? 얘가 접점이야. 또 얘도 접점이야. 또 너도 접점이야. 이거 왜 접점이에요? 원이 이렇게 있었다면은 결국 얘가 이렇게 결국 가서 만나는 생긴 이 점이 접점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애초에 문제에서 또 알려줬어요. A랑 B랑 E가 접점이라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파악할 필요는 없어. 문제에서 알려주니까. 그러면 방금 한 게 뭐였어? 접점까지 거리가 똑같았잖아. 그럼 요 길이가 2겠네. 또 접점까지 거리가 똑같은 여기도 5겠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 자, 그 다음은 뒤에서 여기 있는 BC 변으로 수선의 발을 내릴게요. 이렇게. 수선의 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뭐였어요? 이게 접선이잖아. 접선이랑 내가 무조건 원의 중심에서 내리면 무조건 몇 도로 만난다고? 무조건 90도로 만난다 했잖아. 여기가 90도잖아. 또 여기도 90도고. 근데 지금 내가 내린 게 뭐라고? 수선의 발이라고. 그럼 여기도 직각 90도니까 이거 직사각형이네. 이게 직사각형이 된 거야. 의도한 거지 내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90도는 무조건이야. 왜? 접선이니까. 근데 이건 내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90도가 된 거야. 그럼 세 개가 90도면 당연히 나머지도 90도니까 얘가 직사각형이라고. 그럼 이게 직사각형인 걸 굳이 내가 왜 강조하느냐? 직사각형이어야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거든요. 그죠? 이 길이가 반지름이고, 아니 반지름의 2배고 여기도 반지름의 2배거든요. 그럼 우리 반지름의 2배면 이 R이라고 할 거예요. 얘가 R이고 이렇게. 괜찮지? 이 길이 똑같아야 된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삼각형으로 내가 뭘 쓰겠어? 피타고라스를 쓰겠지. 그치? 근데 이게 직사각형이라고? 아, 너 2구나. 똑같구나. 여기도 2구나. 그럼 여기 3이네. 5에서 빼면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2R, 3, 여기는 7이겠지? 2랑 5를 더해서 이 세 개로 피타고라스 쓰는 거다. 2R의 제곱, 3의 제곱, 7의 제곱.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러면 4R 제곱은 9, 아니지. 더해서 49 되는 거. 그러면 4R 제곱은 40, R 제곱은 10, R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라고 원래 써야 되지만 반지름에 길이는 음수가 없잖아. 그래서 R은 루트 10이거든. 아, 근데 애초부터 문제에서 반지름을 구하는 게 아니네요. AB를 구하는 거네요. 근데 나는 R을 여기라고 뒀으니까 답은 사실 얘를 2배해서 이 R을 쓰면 되겠지? 2 루트 10. 반지름을 구하라 라고 했으면 루트 10이 답이고 얘는 지금 지름을 물어봤지? 그러니까 2배 한 거다.